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건축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건축법에 관련된 법조문과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1조에는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고요. 건물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건축법 시행령 역시 이 8조에 보게 되면 건축허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건축법 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는 것도 또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건축법 제19조는 용도 변경이 나오는데 이런 건물의 용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용도에 맞게 기준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된다. 또 건축법 제20조에는 가설 건축물이 나옵니다. 역시 가설 건축물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건축, 대수선, 여기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새롭게 짓는 신축,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증축, 헐고 다시 있는 건 개축,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을 때 다시 있는 것 재축, 또 건물을 옮기는 것을 이전 뭐 이런 거고요. 또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는데 이때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배워보겠는데요. 이 허가 신청서 양식은요, 여러분 법제처에 들어가세요.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건축법을 입력시키세요. 입력시키면 왼쪽에 건축법 법이 나오고요. 밑에는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나오고요. 건축법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행규칙을 클릭하셔서 건축법 시행규칙 클릭하시면 양식이 나옵니다. 별지 제1호의 서식, 1호의 서식, 1호의 제4번 서식이네요. 1호의 제4번 4호 서식, 4서식. 여러분 건축법 시행규칙 들어가셔서 별지란에 제1호의 4서식이 바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 양식을 이렇게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 구분이 나오죠. 새롭게 짓는 건 신축에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건 증축에 체크하시면 되고, 헐고 건물을 멸실시키고 다시 있는 건 개축,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되어 다시 있는다 재축, 건물의 일부를 옮기는 건 이전이 되겠고요. 대수선일 때는 대수선에다 체크하시고, 또 변경일 때는 허가상 변경일 때는 변경란에, 아니면 건물의 건축물 용도 변경일 때는 용도 변경란에, 또는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가설 건축물에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건축주입니다. 건물 짓는 건축주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 그리고 건축주의 주소 쓰면 되겠고요. 전자우편 송달 동의에다가 하시고 이메일 주소를 쓰면 되겠고요. 건축주 이름 쓰시고 서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계자가 들어갑니다. 설계자 2번이죠. 2번 설계자가 들어가는데 설계한 사람
설계자의 인적사항 쓰면 됩니다. 설계자 성명, 그리고 건축사의 자격번호, 그리고 건축사의 사업소명, 또 신고번호, 그리고 설계자의 사무소 주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지 조건이 나오네요. 대지 조건이 나오는데 번지수 몇 번지냐, 뭐 56에 25번지다 이렇게 지번, 관련 지번 쓰면 됩니다. 지목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이름이죠. 지목.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 뭐 대지냐 잡종지냐 임야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용도 지역. 여러분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주상공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뭐 이렇게 크게 있는데, 뭐 주거지역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뭐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이냐, 일반상업지역이냐, 근린상업지역이냐, 유통상업지역이냐 뭐 나옵니다.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지역이냐, 일반공업지역이냐, 준공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은 자연녹지냐, 생산녹지냐, 보존녹지냐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고요.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예를 들면은 뭐 경관지구냐, 고도지구냐, 방화지구냐, 방제지구냐, 보호지구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나옵니다. 용도구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개발제한구역이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냐, 시가와 조정구역이냐, 아니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냐, 아니면 새로 생겼죠. 입지 규제 취소구역이냐, 입지 규제 취소구역이냐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토지 그 번지수를 어디다 입력하시면 되느냐면 이런 거.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입니다. 루리스입니다. 루리스, 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인데요. 이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뜨면은 그대로 여러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개요에서 대지 면적이 얼마냐, 또 건축물 면적이 얼마냐, 또 건폐율이 나오죠, 여러분. 건폐율. 건폐율은요, 대지 면적이 있다면 여기 건물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곱하기 100 하면은 건폐율이 나옵니다.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런데 건물 면적이 600제곱미터다. 그러면 건폐율은 60%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건물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하게 되면 건폐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 몇 프로냐 쓰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를 써야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를 기록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용적률 나옵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물 연면적입니다. 여러분,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4층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연면적에다가 대지 면적을 나누게 되면 용적률이 나옵니다. 용적률 쓰시면 되겠고요. 건축물의 명칭, 그 다음에 주 건축물 수, 그리고 건물의 주 용도, 뭐 만약에 이제 세대가 몇 회, 몇 세대냐, 8세대, 10세대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대수, 다세대 같은 경우는
1층에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필로티하고 그런 주차 대수, 총 주차 대수는 몇 대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건물,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에 나오는 시행규칙에 나오는 건물, 또 대수선 용도 변경할 때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는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